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조금 전에 국내 주식시장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한 열흘 전부터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주식이 좀 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며칠 동안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과는 달리 상당한 약세를 보여서 그 관련돼서 얼마나 약세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나 약했는지 한번 보면은요, 제 이 표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숫자가 22년 연말이고요, 이 숫자가 23년도 연말이고, 그리고 이 숫자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적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2년 말에 2236, 23년 말에 2655, 그리고 지금 2440으로 끝났고요. 코스피 200, 그 다음에 200 퓨처스, S&P, 나스닥 100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코스피는 8.1%, 9.3% 빠졌거든요, 올해요. 그리고 S&P는 지금 0.6% 빠지고 1% 빠지고 0.7%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S&P하고 코스피 200하고 비교해 보면 7.5% 벌써 차이가 났고요. 우리 코스피 200하고 지금 나스닥하고 비교하면 7.1%, 그리고 퓨처로 비교를 하면은 지금 8.6%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 풀 이어로 보면 퓨처스하고 퓨처스, 그러니까 나스닥 중에서도 나스닥 100하고 코스피 200 퓨처스 비교를 하면 작년에 약 30% 정도 차이 났거든요. 우리가 23.8% 올랐고 나스닥이 54% 올랐는데, 그래서 1년 동안 30% 정도 차이 났는데, 사실 30%면 차이 많이 난 거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3주도 채 안 됐는데 8.6%나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자로 지금 보면은 유로스탁이 2.6% 빠져 있고요. 니케이가 6.0% 올라 있습니다. 완전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6.5% 빠져서 만만치 않게 빠지고 있고, 홍콩이 9.8% 빠지고, 타이완이 3.9% 빠졌습니다. 바로 저번 주 주말만 해도 코스피가 블룸버그 70개 인덱스 중에 세계 꼴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주에 홍콩이 더 빠져가지고 홍콩이 지금 1등이고 우리는 한 2등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년에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코스피만 이렇게 약세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산업 구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미국 이자율이 올해 뭐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수준에 있고 또 세계가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양극화에 사실 초점에는 기술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빅테크 7개가 사실은 기술력도 갖고 있고 자본력도 갖고 있고 상품도 갖고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과연 좋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 사실 우리는 삼성전자가 있죠. 반도체가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금년에 많이 살아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도체 외에 지금 뭐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금년 초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술력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전 세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진짜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런 기술력은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에 관련돼서 상당한 의심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굳건한 것인지가 의심이 가고요. 사실 미국 경우에는 빅테크가 꼭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사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IT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기술력 있는 회사가 있나요? 이런 거를 볼 때 혹시 카카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카카오 뭐
엄청 실망스러운 지금 결과를 계속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2, 3년 전에 얘기했던 바이오가 과연 그러면 기술이 있는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아니면 글로벌리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기술력이 있느냐 하는 거에 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에 있는 글로벌 인베스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금년에 코스피만 약세가 되는 이유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기업 구조가 대주주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들이 툭하면 일반 주주들 쌩까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제가 입이 아프게 얘기하고 있지만 LG화학의 물적 분할이라든가 카카오의 계속적인 IPO는 진짜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주주들이 자기들만 챙기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에서 오르면 밥만 먹고 내리면 다 터지는 이런 구조를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계속 코스피를 약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국제 룰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공매도 같은 것도 다 좋은데 국제 룰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면 그 좋은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기업적인 포퓰리즘도 사실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통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사실 다른 시장과 다 연관이 있어서 외환시장이나 금리시장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뭔가 시장에 맡기지 못하면서 점점 꼬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돌아서려면 이 셋 중에 최소한 한두 개는 돌아서야지만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입장에서 한번 봐보면은, 그러면 우리 투자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내에 있는 기관들이 사실은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결정적인 대목에 가면 제일 먼저 파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국내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인 그런 투자가들이거든요. 외국에 있는 기관들은 뭐 헤지펀드도 있고 굉장히 자율이 있지만 국내 기관 투자가라는 곳들은 대개 거의 다 선택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기관에서 하는 것도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한국 주식만 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 보니까 빠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자국책으로 자꾸 선제 대응해서 자꾸 일찍 팔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관의 이런 제한이 있고, 또 외국인은 그야말로 철저한 글로벌 관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자꾸 벗어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말고도 투자할 곳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때 스탠다드가 아니라면 과연 투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의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전체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봐야 되고, 이머징 마켓의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뭘 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시점에서 대책은 정부나 기관이나 다른 데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 투자의 대응 전략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냥 국내에 있는 현물 주식을 사는 거, 이게 유일한 스트래티지고, 사놓고 기다리다가 오르면 팔고, 그 방법밖에 없다면 진짜 방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개인 투자가들도 다양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세 축의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 지역적으로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미국에는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끄는 시장이니까 뭐 좋든 싫든 미국 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상품도 주식만 볼 게 아니라 외환, 금리, 원유, 금, 최소한 외환 금리까지는 같이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만 투자를 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우리가 파생 상품을 보지 않고 그냥 현물만 산다고 해서는 진짜 그 개인 투자가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코스피만 약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투자를 하는 그 세 가지 축, 지역적으로, 상품적으로, 또 현물만 아닌 파생상품, 이 세 가지를 잘 믹스해서 하는 그런 투자의 다양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냥 국내 주식 현물에 파 묻혀서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방법이 없는 그런 투자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내 주식시장이 금년 내내 굉장히 나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는데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하게 봐야 되고, 또 시장이 좋다는 것도 1년 내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업다운이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 다양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화가 그야말로 절실하다.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